지금 보시는 것은 리플 일봉상의 모습입니다. 어제 아침 영상에서 속보로서 다시 한번 눌림목 타점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700원부터는 그냥 매수를 하셔도 좋다.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셔라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현재 시점 소폭 상승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요, 해당 880원 라인 대비했을 때 단기 낙폭이 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발 매수세만 나와도 700원대 중반 그리고 800원까지도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30분 봉상으로도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는 거고, 보통 이런 식으로 바닥 찍었을 때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전고점 돌파했을 때 이때부터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리플 코인의 추가적인 반등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는 지갑에서 거래소로의 코인 이동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해당 지표가 줄어들면서 0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부분들이 최근에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거고, 앞서 고래들 측에서는 3억 1천만 개 정도로 하나로 따지자면 무려 3천억이 넘는 물량에 대해서 매집을 했었는데 해당 물량이 전부 다 고래들의 지갑에 들어갔다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지갑에 보관한다는 것은 장기 보유 의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즉 고래들의 물량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이게 매도 압력을 낮추면서 리플 코인의 강세 촉매제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수요와 공급 문제보다 중요한 건요, 과연 현재 시점 왜 고래들이 장기 보유하고 있느냐, 때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결국에 이렇게 단기 저점권에서부터 고래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리플의 강력한 폭발적인 상승 랠리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해리스 측에서는 선거 운동 중에 공식적으로 코인 업계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남기면서 미국 SEC가 코인 시장에 대한 강압적인 규제 활동을 이어가기가 애매해졌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해리스 측과 갠슬러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소문까지도 돌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SEC가 팽당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의 강압적 코인 규제 자체가 이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 SEC 측에서 이번에 항소까지도 제기한 이유는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가지고 리플과의 합의까지도 노림수가 존재하고 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리플의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홍콩 통화청에서는 디지털 홍콩 달러 두 번째 테스트 시작을 알렸는데, 해당 프로젝트는 국제결제은행 BIS 주도로 개발한 오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해서 지위를 부여하고 유통을 관장한다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당 CBDC 발행 자체가 바로 리플 레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얼마 전에 IMF 측에서 CBDC에 대한 발행 가이드까지도 발간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CBDC 도입 추세가 강화가 되고 있고, 이달은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 측에서 CBDC 테스트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홍콩을 기반으로서 CBDC 관련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리플 중심의 CBDC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해당 시장이 284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리플코인 10,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랠리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리플 측에서는 새로운 전략까지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추가 10,000원까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발간한 백서를 통해 가지고 소규모 은행, 이에 따른 파트너십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백서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도움드리자면은, 리플의 기술력에 대해서 소규모 은행에 도입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은행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느리고 그리고 비싸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강대국 위주로서 망이 깔려 있다 보니까 신흥 경제국 같은 경우는 중개은행이 굉장히 많고, 이에 따른 송금 수수료도 비싸고 처리 속도도 3에서 5일 정도로 굉장히 느립니다. 여러모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무료에 가깝고 속도까지도 3초에서 5초 정도로 비교도 안 되게 빠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규모 은행들이 리플을 채택하게 된다면 결제 속도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중개자 제거 포함해가지고 비용 절감까지 이에 따른 효과를 즉각적으로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플이 해당 부분의 사업 방향성을 맞춘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리플을 5,000원까지도 폭등시킬 수 있는 호재인 이유는요, 전세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21년 대비했을 때 무려 50% 정도 글로벌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해당 시장의 규모는 17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경 3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보니까 소규모 은행이라고 무시할 수가 없는 이유는, 애초에 시장 규모 자체가 거대하고 해당 리플이 소규모 은행들과 결탁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게 된다면 거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리플 강력한 상승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측에서는 리플의 해당 펀더멘털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삭제된 포스트지만요. 무려 지난 2019년 당시 부테린에서는 리플이 기관 채택과 파트너십 측면에서 비트코인보다 우세하다라고 분석을 남겼는데요. 비트코인도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통화이자 가치 저당 수단이겠지만 그래도 리플을 사용하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현재 이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부테린 같은 경우는 리플을 두고 중앙 집중화됐다라고 대놓고 비판한 적이 있었고 미국 SEC 측과의 유착 관계 의혹으로서 리플 커뮤니티와도 좋은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는 리플이 얼마나 탄탄한 프로젝트인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거고 게다가 부테린이 지적했던 중앙 집중화 같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리플 쪽에서 매달 10억 XRP 측에서 락업 폐지하는 방식으로서 대부분 해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리플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리플은 총 공급량의 4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앞으로 리플의 사업 확장 자체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리플 고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이유는 현재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송금하는 규모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난 2020년 10월 이후에 최저치를 달했는데요. 고래들이 거래소에 더 이상 리플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건데 보통 거래소로 이동시키는 게 매도 목적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고래들의 보유 스탠스로 전환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제가 이게 2020년 10월 이후에 최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가 불장 직전으로서 고래들이 리플 폭등에 대비해가지고 한창 매집했을 시점이다 보니까 즉 고래들이 지금 리플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거의 4년 만에 장기 강세의 신호가 포착이 됐다는 건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온체인 지표에서 리플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리플의 유입 그리고 유출되는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는 지표인데 해당 지표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수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 리플에 강세 베팅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7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리플 차트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바닥 찍고 나서 주요 지지 구간 해당 700원 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봉상에서도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지난 8월 초순 그리고 9월 중순에 지켜줬던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700원 라인에서 바닥을 지켜주고 반등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현재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현재 양봉으로서 계속 상승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호가창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로 대기 매수세가 많고 팔려고 하는 매도자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가 리플의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야기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더욱더 많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승 랠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정보방, 수보방 같은 경우는 현재 업비트 현물 종목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은 첫 번째로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코인 시장 내부 속보 현재 테마에 맞는 급등 가능한 업비트 현물 매매 타점까지도 제공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식으로 매매 타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쪽 속보방 통해서 5%에서 15% 정도 안타 수익으로서 사고 팔고 도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영상 하단 댓글창에 보이시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래에 있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을 하시고 최하단에 있는 보라색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현재 시장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못 잡으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들 구성에 대해서 꾸준하고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궁금점들에 대해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은 제가 직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성장하신 만큼 제 채널도 성장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과연 확률이 높은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확률이 낮은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생각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확률이 높은 쪽에 투자하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배추 농사를 짓는 A라는 농부가 있습니다. 배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A라는 농부 같은 경우는 한 해 동안 재배한 배추를 판매를 안 하고 내년에 팔 생각으로서 계속 묵혀두고 더 상승했을 때 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배추를 계속 재배만 하고 묵혀두는 A라는 농부예요. 똑같이 배추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B라는 농부는 배추를 계속 묵혀놓고 쌓아놓는 게 아니라 재배하면 그때그때 쌓인 배추들을 판매해서 현금 자산을 계속 확보하는 농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배추 가격이 지금 5,000원이어도 판매를 하고 다음 달에 6,000원이 돼도 그냥 바로바로 판매를 했는데요. 물론 농부 A는 배추 가격이 올라갈수록 계속 기뻐했지만 언제 그 배추 가격이 떨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도 계속 배추를 묵혀두기만 했었고, 농부 B는 가격이 오르는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적당한 선에서 계속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계속 배추를 묵혀두던 A 농부는요, 모아둔 배추들의 50% 이상이 전부 다 상해버려서 판매조차 어려운 상품으로 결국에 다 폐기를 선택했는데, 반면에 계속 배추를 재배할 때마다 판매했던 B 농부 같은 경우는 일부 배추를 폐기하긴 했지만 남겨놓았던 배추가 크게 없었고 전부 다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타격은 크게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뻔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요? 경우의 수라는 확률 싸움의 이해도를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섭니다.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당연히 배추 가격이 계속 올라가주면 농부 A가 결과적으로 돈을 더 벌겠지만, 이 내용의 함정은요, 배추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 단 한 가지 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길이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고, 막다른 길이 나오면 끝이라는 뜻이에요. A라는 배추를 묵혀두는 농부는요, 배추 가격이 올라가도 얼마까지 올라갈지 이런 불안함에 팔까 말까 고민을 하고, 갑자기 폭우, 날씨의 변수, 갑자기 떨어지는 배추 가격까지 여러가지 불안한 요소의 경우 수가 훨씬 더 많았고, 잘 됐을 때의 경우 수는 딱 한 가지, 배추 가격이 오른 경우 제외하고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농부 B씨는요, 그 즉시 배추를 판매하면서 현금 자산을 계속 확보하는 농부입니다. 만약에 배추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낮은 가격에 판매한 배추 가격이 아쉽겠지만, 배추 가격이 계속 상승했을 때도 생산하는 배추를 판매하면서 현금 자산을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갑자기 폭우, 그리고 날씨의 변수, 여러가지 갑자기 떨어지는 배추 가격에 폭락을 하는 경우가 생겨도 그 폭락하는 순간에 배추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타격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농부 B씨의 경우의 수는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계속적으로 판매해서 현금 자산을 늘리는 경우의 수, 늘려나간 현금 자산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갑작스럽게 날씨나 악재에 대한 경우의 수에서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는 경우의 수까지 여러가지 배추 재배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도 이미 판매한 현금 자산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거나 자산의 회전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 자체가 막힐 일 없는 경우의 수까지 여러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확률적으로 더욱더 높은 확률을 가져갈 수가 있고, 떨어지더라도 내 곳간을 채워놓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건데요. 누군가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아는 내용인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누군가는 지금부터 확률 높은 투자 매매 싸움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누군가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시청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결과값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 이런 부분이 엄청난 차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 다 되고 싶을 텐데, 여기서 제일 당첨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복권을 구매도 안 하고 그냥 당첨되면 뭐에 쓰고 싶다, 당첨되면 뭐 해야지,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는 행동은 안 하지만 좋은 결과만 바라는 그 사람들이 가장 당첨되고 싶어 합니다. 즉 행동을 안 하면 절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리플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매번 들고만 있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라면은 파는 거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일부 비중 팔면 올라가면 나머지 비중으로 더 들고 있어가지고 수익 쌓아 나가시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일부 수익 실현했으니까 그 현금 자산으로 다음 타점 잡거나 단기 종목으로 수익 실현하거나, 너무 좋은 경우의 수가 확률적으로도 더욱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들고 있으려고 리플 매수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들고만 있는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요. 리플 좋은 코인인 거 맞습니다. 모아나가기 좋은 코인이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내기 좋은 코인이에요. 코인의 성향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냥 남들 좋다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고, 소송 끝나면 올라간다라고 해서 들고 있고, 어디서 무조건 들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들고 있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나면은 결국에 또 제자리로 또 저점 오고, 그렇게 1년 흘러갑니다. 어떤 매매 방식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매매 방식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